아, 지금 또 한 잔 좀 내리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진하게 연하게가 다 이렇게 조절이 다 되네. 아, 근데 진짜 저는 소리가 놀랍네요. 이게 조용한 게 소리 진짜 조용한 게 너무 맞아, 놀랍다. 커피 효과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커피고 그라인딩하는 그 시간이. 안 그래도 저희 애가 지금 7개월이잖아요. 아, 그래요? 커피를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너무 커서 누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뭐 애 때문에 뭐 그런 거 못 하고 그러니. 아, 그래요? 애도 좀 한 번씩 놀래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커피를 안 써 그래. 이걸로 바꾸든지 그럼 아예. 네. 좋네요. 자, 여튼 커피는 이 필립스 커피 머신 그리고 요 코나 요거 언제까지 유통기한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요게 제품 하단에 써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 2025년 5월 27일. 예. 네. 그러니까 뭐 아직 한참 드실 수 있겠죠? 자, 과연 이분은 커피를 좋아하실지 굉장히 커피는 드실 것 같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뭐 여쭤볼 때마다 거의 차단이니까.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예,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커피 잘 안 먹습니다. 정말요? 역시 기대대로야. 안 드셔. 웬만하면 안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구나. 커피 잘 안 드신다.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네. 속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런 이거- 사람 많아요. 이게 커피 먹으면 속 쓰리는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코나 커피는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있죠. 그 커피 크림 들어간 거 프리미엄. 네, 네. 그런 것들은 막 바로 직방으로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유당불내증 혹시 있으시나요? 그냥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피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린 커피들은 좀 괜찮아요. 네. 그 내린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네. 거기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네, 그건 또 밥 먹고 나서 또 그냥 빈속에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빈속에는 하여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예, 몸이 부실해서 그래요. 대장계관들이 부실해가지고 거의 뭐 어지간한 무슨 금융상품 만들 때보다 더 까다로우니까. 만들 때.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 오늘도 실패입니다. 커피도. 저 당연히 커피는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안 먹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예 커피를. 네,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네네. 이사님은. 어지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하나씩 터지면 이제 그날 다행인 거고. 감사한 거네요. 네.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여튼 커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또 미국 시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미국에 네. 우리 하잖아요. 그 투어. 두 가지 하고 있죠. 네,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미국 그거 로드쇼. 말고 이제 그 로드쇼. 로드쇼. 네, 로드쇼는 이제 무료로 미국에 계신 분들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혹시 미국에서 듣는 분들 계시면 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멀면 뭐 힘들지만 저희가 세 군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뉴욕, 뭐 LA, 아틀란타인가요? 네. 네, 그렇게 가니까 뭐 어지간하면 이제 가까운데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만나시고요. 뭐 이 투자 관련해서도 네.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볼 텐데 미국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요 지지선을 좀 깨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시장에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볼까요? 어제 뭐 다우는 좀 뭐 맨날 정프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고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은 하락 출발을 했죠. 더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막판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빠졌을 때 플러스까지 간 건 왜 그랬을까요? 저가 매수. 연속해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저가 매수 정프로님 하셨잖아요. 테슬라도 사고 싶고 엔비디아도 사고 싶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빠졌다가 쫙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올라왔었고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또 이게 아직은 아니야. 또는 단기 거래자들. 우리 시장 똑같아요. 이 시장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언제 사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도. 하루에 그날 샀는데 그날 물리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프로님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약세일 땐. 끝까지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시장이 막 강세이고 좋을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못 사요. 기다려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다른데 그게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빠졌으니까 이제 사야겠다. 그냥 들어가는 거는 좀 그날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고. 아, 그날 끝까지 좀 보다가 막판에 좀 사야 되는구나. 막판에 확실하게 터닝하는 걸 보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모든 시장이 주가가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지금 미국 시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시작해서 쭉 많이 빠졌다가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좀 밀려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35%인데 다우나 S&P 500은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를 주도로 한 기술주들은 반등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기술주들은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럼 왜 기술주만 반등을 성공했느냐? 기술주가 가장 먼저 빠졌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디서 하고 싶냐? 그러면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기술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종목이 그쪽에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올라왔고 나스닥은 0.35% 정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다른 쪽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우나 S&P 500이 상대적으로 더 빠지는 것은 특히 다우가 보면은 최근 들어보면 나스닥에 이런 것에 비해서 선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빠진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실행,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죠.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자동차. 이제 그런 쪽이 좀 어제 깊은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이 붕괴 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실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5까지 떨어졌고요. 국채 수익률이 2년 만이니까 3.97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잖아요. 네. 그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근데 이대로 둔화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 좀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경기가 막 추락하는데 계속 관세에만 고집하고 그럴 위인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등락만 보더라도요. 엔비디아가 장중 고점이 플러스 4.6%였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3.46%였어요. 종가는 플러스 1.69%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을 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순위로는 3위로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3월 17일부터 GTC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뭐 이벤트를 또 생각해 보면 거기서 물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기대하는 엔비디아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그 사이에 이걸 사고 싶겠죠. 네. 그걸 사고 싶겠죠. 뭐 그런 좀 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27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표현 드릴 때 직전에 돌파 가격이 244. 네. 그랬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26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좀 온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악재 누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도 판매 대수 감소해서 얘기를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월에 중국 판매 대수가 한 50% 감소했다는 뉴스와 함께 지금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8%였어요. 이것도 반등을 꽤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 이유는 사실은 세 가지를 든다면 네.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 전체가 아니고 아주 소폭.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 종목 또는 주도 자산이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엔비디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꺾였습니다.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도하는 것들이 꺾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니까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1% 이내 정도 말씀을 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숫자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15%로 선방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이벤트성 매도 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1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얘기는 어제 방송이랑 연달아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제 저희가 얼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코스닥은 0.81%로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선방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어제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약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쪽에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에코프로의 이전 상장, 에코프로 부임의 이전 상장이 이제 실패했다 또는 이제 연기됐다. 요 내용들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룹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약세 뉴스가 악재성 뉴스가 한 2가지 정도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 뉴스는 좀 이따 전해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양도 오늘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데 금양이 어제 마이너스 21%로 마이너스 21이요? 예. 21% 됐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벌점 부과가 15점이 넘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도 종목들도 좀 많이 빠졌고 나쁜 뉴스 나오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저께 약세였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쪽의 하락 폭에 비해서 마이너스 0.81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 어떻든 좀 괜찮았던 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스닥 쪽은 어디가 괜찮았냐면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어제 제약 바이오 중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좀 급등한 종목들이 발생을 했고요. 코스피는 뭐 반도체가 좋았거나 뭐 이런 쪽이 좋았던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플러스 1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18%, 네. HCD 한국조선해양 플러스 10%, 방산조선이네. 현대 로템 플러스 10%, 방산과 조선조합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세네 진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월요일에 유럽과 일본 그 타 국가에서 이쪽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강한 이유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셉니다. 계속 세요 이쪽이. 근데 이쪽이 계속 센 거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강세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요. 네. 근데 시장이 약할 때는 섹터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약할 때는 일부 종목만 거기만 계속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작년에 내내 걱정을 했던 것은 너무 쏠림이 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루두루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더 세지는 거고 그쪽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M을 추종해야 되는 패시브 자금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양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금양이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습니다. 근데 금양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연기금도 사고 기관들 막 사요. 근데 금양에 논란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총 많아지면 예, 시총이 많아지면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다 사는 아시죠? 예.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거기다가. 어디 들어왔다. 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제 한 마이너스 0.42%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10시까지 플러스까지 올라왔었어요. 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현물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규모로 좀 작았죠. 그런데 기관 매수가 꾸준히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가 나왔고 다만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어제는 519억 정도 샀고요. 오랜만에 사모펀드가 300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연기금하고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같이 순 매수해주면 우리 시장은 체감적으로 좋아요. 체감적으로 네. 좋은 그런 시장이 됩니다. 아직까지 소위 투신이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은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은 꾸준히 좀 사줬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작년 말서부터 1월, 2월에 강세를 보이는 동안 연기금을 계속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국내 기관들은 사지 않았어요. 단기간에만 했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지수가 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타이밍을 놓친 이 국내 기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다시 떨어졌을 때 연기금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동참할 개연성을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이겠지만 네. 뭐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송유 관광 관련주들이 어저께 강세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우리나라에 참여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조선이 센 이유는 조선을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우리가 을인데, 네, 네. 을인데 이걸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섹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요 알래스카의 그 가스관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권 기자님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한미 통상 카드로 쓰면 좋지 않겠냐는 보도가 어떻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종목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강했던 종목은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이 있는 쪽들. 이 지금 관광이나 이런 네. 쪽들 지금 철강이나 이런 지금 이 관세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이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우리 시장을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비교적 물론 뭐 지난주 금요일 급락하고는 했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 사이에서 트럼프 정책이나 외부 이슈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섹터들만 움직이는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쭉 설명 다 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표주가 하락을 했고 지수는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을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변동성 확대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저가 매수에도 있고 위험관리 매도도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그리고 상대 국가에서는 보복 관세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럴 거예요. 계속 가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또 한 가지는 독일이 어제 역사적 신고가 나고 영국도 역사적 신고가 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네. 근데 곧바로 독일이 마이너스 3.54%, 영국이 1.27%로 신고가 후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커플링 되면서 나 혼자 신고가 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올라간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 강세입니다. 그냥 강세는 아니고요. 상대 강세의 분위기는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기금 매수나 그리고 일부 강세 섹터 유지되고 있고 중국의 기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은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세 전환하면서 하락 전환으로 되면 우리 시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난 2년 동안 깼다가 다시 올라온 경우도 계속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변동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새로운 어떤 다른 악재성 누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오늘 밤에 시작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반등기 여성이 있어요. 그것이 곧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 애프터마켓을 보시면 대부분 한 1%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막판에 그냥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들 몇 개 좀 볼까요? 예. 네. 역시 트럼프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요 얘기 트럼프 대통령 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어떤 푸념을 했냐면 2018년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맨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나요? 2018년도에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했는데 또 다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1년 반 이상 진행이 됐었어요.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서
관세율도 높이고 금액도 제품도 더 넓히고 금액도 더 높이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때랑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여전히 트럼프는 변하지 않았구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그때 상황은 일단 가보시자고요. 조금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 달 동안 달랐다가 지금은 또 다시 원래 트럼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보복 관세를 상대 국가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한다. 해당 보복 관세는 미국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계속 유지할 거다. 중국은 미국의 10 플러스 10 요거 뭐냐 10% 추가 관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워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에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 가만히 보시면은 다른 국가들은 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는 맨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안 하고 물밑 작업은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일부 미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산 닭고기, 밀, 대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미국의 상황, 미국의 국민들의 입장에 보더라도 물가는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가격을 올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의 한 30% 이상을 중국이 다 수입을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의 이게 일기 때도 이랬어요. 가장 그 아픈 골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농업 부분을 중국에서 계속 건드려주는 이런 건데 같이 보복 관세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부분이 이제 걱정인 거고 아니 뭐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는 건데 우리한테는 어저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네. 멕시코와 캐나다 여기에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간 이유는 여기가 USMC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피해 보고자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25% 관세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유예였는데 실제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시행한다고 하니까 어제는 이쪽 섹터가 보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에 많거든요. 맞아요. 멕시코에 멕시코에 많은 그런 좋겠는데.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쪽에 있는 그쪽 벨트도 그렇고 농업 지역도 그렇고 원성이 자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일기 때처럼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다 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시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제가 뭐 이 주식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잠깐씩 하는데 네.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 막 전화 통화하고 왜 만난 거예요? 한 달 동안 왜 시켰습니까? 그리고 멕시코에서 캐나다나 유럽에서 트럼프 당신 말대로 해줄게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 군대 보내고 했으면은 뭔가 협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필요 없어 그러고 다 때려 이러면은 그럼 앞으로 다른 정상들을 만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봤자 어차피 맞을 거야. 이런 학습 구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혹시 뭐 말 듣고 협상해봐야 뭐 결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네. 네. 자 이번 뉴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 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충돌 후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지 명령을 네. 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그래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서 운송 중인 현재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다 가던 배도 세웠다면서요. 네,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해. 너무한 거죠,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젤렌스키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아니, 젤렌스키도 진짜 전 늘 말씀드리면 비판할 때가 너무 많아. 문제 많은 인물이긴 한데 와 그건 그거고 한 나라의 그 정상인데 어쨌든 와.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근데 막 이제 우리가 푸념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푸념은 이제 끝나고 저녁 자리에서 하는 거고 밥 먹으면서 푸념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네, 여기서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 네. 거고. 푸념은 저녁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를 조기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뒤에 후속기 되게 많은데 이거 한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이거 조기 생산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그 여러 가지들을 뭐 다음에 이제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의 내용이 요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주문한 부분을 일부 축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축소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수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는 초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이거 공급의 차질이 우려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한 거예요. 이 네.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반론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론은 뭐였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그 B200 있잖아요. 여기 축소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요건 이제 블랙웰 울트라 조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B300이라고 표현하는 이 조기 생산으로 인한 패키징 라인 변화가 생겨서 이게 되게 다르다고 합니다. 라인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 그쪽에는 잠깐 축소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뭔지 지금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말들이 많은 상황에 있으다 보니 엔비디아에서는 야, 이거 조기 출시로 여태까지 말들 많았던 것 전부 다 한 방에 만회하면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기 출시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언제 나오나? 3월 17일 날 GTC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잖아요. 또 네. 과도하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싶겠죠. 사고 싶겠죠. 근데 거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중고 판매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계절성이 있고요. 그리고 춘절이 있고요. 춘절이 있고 그리고 모델 Y의 신규 제품이 있고 요건 이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왜 걱정을 또 하는 부분이 있냐면 BYD는 전년비 90% 증가했다는 거예요. 뭐 춘절이니 뭐니 뭐 이런 핑계를 맞아요. 댔는데 계절성이니 뭐니 해도 여기는 네.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고전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중간 관세 전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전에 우린 벌써 BYC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BYC 우리 있었잖아요. C가 D보다 먼저잖아요. BYC. 잘하네. 잘하네. 이쪽이 더 잘하네요. 네. 예. 그 민간에서는 BYC, 군대에서는 TBM. TBM은 몰라요? 저희는 브레이브맨즈였는데. 그게 더 브레이브맨이잖아. 더 브레이브맨이 아 TBM이에요. TBM. 모르시네. TBM. 예. 저는 색깔은 안 보고 그냥 국방생 안 입고 흰색 주문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전기차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 배터리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럽연합이 그 CO2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전기차로 가야 되고 그래서 볼보가 여기 최선두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거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이름 많이 나오죠. 이번 달 내로 CO2 표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를 3년 정도 유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고요. 이후에 의회 표결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들의 의회 표결이 필요한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규정은 신차에 93.6mg의 킬로그램당 기준 초과 시에 그램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 우리 왜 탄소 배출권 있고 탄소 규제할 때 돈 내야 되고 배출권을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같은 맥락입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렇게 되면 대부분 업체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거고요. 이거는 타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도 엄청난 벌금을 좀 내야 돼요. 이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수십조에 돼요, 이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거기다가 전기차 지금 부진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해서 3년 정도 유예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요건 전기차 쪽엔 좀 안 좋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하나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멕시코는 이제 자동차도 있고 캐나다도 있지만 캐나다의 이제 2차 전지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예. 미국에 좀 싸게 좀 들어가려고 예. 캐나다에 공장 세워서 예. 캐나다는 어차피 관세 없으니까 예, 네. 캐나다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우회. 그걸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네. 아마 아유. 이게 정리가 될 때 항상 한 예, 번씩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네. 물 뺄 때 맞아요. 남은 물 뺄 때. 물 뺄 때. 네. 청소하는 거죠. 자기. 맞아요. 네. 청소하는 거. 네, 자기 청소하는 아, 저 청소 자체적으로 하는구나. 네. 근데 그 청소물을 난 지금 받고 있는 거네. 저거 내가 마셔야 되는 거고. 와, 난 또 소리 나길래 또 커피 또 나오는 줄 알고 내 컵 갖다 댔거든요. 네. 아, 요즘에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지들이 청소기도 청소해요? 그렇고 다 자기가 자유- 자체 청소합니다. 자체적으로 청소하죠. 자체 청소. 네. 지들이 청소할 것 같으면 그렇게 똑똑해 요즘에? 요즘 많이 바뀌었던데요. 네. 아 그래요? 좋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LG엔솔은 스탈란티스와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공장 가동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에코프로비엠은 SQM 포드와 퀘벡주의 양극재 공장 건설 중입니다. 이들은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점으로 인해서 합작 투자에서 간 거예요. 이 합작 투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기 갔는데 이 관세가 매겨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자동차 좀 덜 팔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악재인데 왜 합작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게 전부 다 합작법인이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이 어려우면 유럽이나 딴 나라 팔면 좀 될 거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스텔란티스와 GM하고 포드하고 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주기로 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쪽으로 하기도.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요번에 받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현지 생산 거점이 거의 뭐 확보가 돼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쪽도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이제 문제의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뭐 이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인 거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제가 생각이 봐도 들어요. 그래요. 네. 오래가지 못 이제 해놓고 네. 해놓고 또 얘기하다가 이거 뭐 협상하고. 예.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빨리고 그랬는데 네. 이게 오랫동안 시장의 악재는 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특히 이제 저는 멕시코보다도 캐나다는 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캐나다는 네. 그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의- 정서 자체가 맞아요. 네, 그냥 거의 예. 같은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은 때리는데 영국은 안 그러잖아요. 안 하잖아요. 영국 안 하잖아요. 캐나다랑 뭐 오래 못 갈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7번 뉴스는 저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뜻밖이었고 그런데 아까 전해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실무를 하니까 네. 오늘 아침 곧바로 보니까 떴더라고요. 컴퓨터 딱 키니까 홈플러스 그 전단체하고 이런 채권 판매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가격 송출 중지가 오늘 지금 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게 홈플러스가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게 서울회생법인에서 사업성과 경쟁력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회생정차를 개시한 거다. 그래서 금융채권은 상환을 유예하고 나머지 협력 업체나 나머지들은 거래는 그대로 한다. 네. 뭐 회사에 뭐 재무적 문제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금융채권만 상환 유예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업 회상 절차를 개시하면서. 네. 그래서 뭐가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냐면 이러면 투자자 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하고 네. 채무하고 투자는 다른 거잖아요. 네. 투자는 책임을 따르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손해를 안 보고 채무자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서 요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왜 요걸 타이핑하기 시작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진짜로 어려워서 네. 재무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이 홈플러스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소비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도 많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이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이 그래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응가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미리 닦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구조조정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이긴 했는데. 예. 그런 건 했겠죠. 예. 많이들 하고 뭐 준비를 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소비 둔화되고 오프라인 이런 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익 창출력이나 뭐 현금 창출력이 좀 이제 떨어지는데 재무 부담은 좀 많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조치라는 게 네. 전 아무리 봐도 넌 비유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싸야 그 다음에 닦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싸기 전에 쌀 것 같으니까 먼저 닦겠다. 나온 게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좀 전해드릴 건데 이게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예. 왜냐하면요 다른 데 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심사를 하죠. 네. 다 받아주지는 않겠죠. 뭐가 있었겠죠. 네네네.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뭐 내부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금양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공시 좀 전에 보니까 하루 거래 정지되네요 오늘. 네. 이게 이제 거래 정지 기간도 다 달라요. 근데 요건 금양은 하루만 거래 정지되고 네. 내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불성실 공시법인이어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가져온 건 금양도 금양이지만 좀 여러분 좀 공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이 거래소에서 공시번복을 하든지 공시 이행에 있어서 날짜를 틀리게 한다든지 뭐 규모를 다르게 한다든지 네. 숫자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벌점을 계속 줘요. 벌점을 계속 주는데 전에 10점을 맞은 게 있는데 뭐냐면 몽골 광산 때문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4,500억 규모의 유상자를 해서 공장 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있겠죠. 내면에 네. 뭐 어떤 단위가 이유가 있겠죠. 이거 철회하면서 벌점 7점을 맞아서 누계가 17점이 됐어요. 거래소 규정상 벌점 15점 초과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금양의 관리 종목 지정은 이 시장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시가총액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양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에요. 음. 패시브 자금들이 네. 따라다니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200이 있어. 그러면 얘는 코스피 200에서 관리 종목이 됐기 때문에 빠집니다. 네. 신용거래 안 돼요, 대주거래 안 돼요, 미수거래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정상적인 예전의 거래가 지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기업에는 일단 침혁타를 맞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려고 무지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몽골 광산에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투자자들이랑 다 데리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고 거기서 우리 문제 없이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 계속 떴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걸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직접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미래의 일이고 16일 날 이제 네. 갈 거고요. 그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특히 요번에 유상자 철회가 되면서 관리 종목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21%를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수급의 변화가 확 생깁니다. 패시브 자금들은 거기서 다 빠져야 되고 네. 다른 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전체 시장 그리고 섹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양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중소형주의 코스닥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에 보면은 이 벌점들이 다 있어요. 네. 계속 뭐 벌점 3점 맞았느니 어쨌느니 요번에 한 번 더 맞으면 안 되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특히 공시 번복을 자주 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공시 번복을 자주 하는 데는 일정대로 하지 않고 네.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해요. 근데 안 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네.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하여튼 뭐 돈 많이 번 분들도 계시고, 네. 요거 뭐 잘 이용해 갖고 지금 보니까 대략 최고가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네요 여기는. 17,000 얼마 좀 됐죠. 지금 20만 원 17,000원 정도 됐으니까. 하는 것 같고요. 그때 한 17만 원 뭐 그 정도. 20만 원 정도 20만 원 됐던 가까이 것 같아요. 갔었나요? 예. 아이고 참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뭐 어지간한 뭐 크게 대응하지는 않는데 그때 저희 화 많이 났었죠, 저희. 제가 많이 났었죠. 네. 그러나 뭐 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로 시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이영수 HLS 대표님 모시고 그렇죠. 네. 그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한번 디카페인 커피 한번 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